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뇌와 아픔이 무지와 탐욕,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속마음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혼란과 교란, 그리고 내부의 갈등과 혼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해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정진이라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면의 평화의 중요성. 내면의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상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명상, 집중,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면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깨끗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속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속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써 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나 현대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고민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자신을 알면 천하를 안다. 모든 고뇌는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에 모든 깨달음도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 마음의 빛이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의 길은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순수함은 가장 깨끗한 물과 같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공자는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의 평화와 조화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교육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공자는 학문과 생각이 멈추면 침체, 생각과 학문이 멈추면 위태로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 지혜는 수시로 진화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아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공자의 교육론은 내면의 성장을 중시합니다. 진정한 학문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천의 중요성. 공자는 지는 학문을 중요시하고 덕은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지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혜를 실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천재, 뛰어난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 공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자는 꾸준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를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생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문과 생각이 멈추면 침체, 생각과 학문이 멈추면 위태로움. 지는 학문을 중요시하고 덕은 행동에 달려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천재, 뛰어난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 내일을 알려고 하기 전에 오늘을 배우라.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며 경험은 실수에서 비롯된다. 학문 없는 덕이란 불완전하며 덕 없는 학문이란 유용하지 않다.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 교육은 말할 때의 힘, 행동할 때의 권위, 사고할 때의 풍부함을 주는 것이다. 학문의 깊이를 알고자 한다면 그 실천의 효과를 관찰하라.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지혜란 스스로를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과 시간이 다르다.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을 나누는 것은 지혜의 가장 큰 표시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최고의 교육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교육이다. 상호의존성 또는 부처가 가르치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은 모든 생명체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속마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의 세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과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주게 됩니다. 상호의 존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용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 내면의 관찰, 그리고 주의 깊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호의 존성을 인식하는 것은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키우며 그로 인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의 존성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발전과 성장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상호의 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속마음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일부이다. 내면의 평화가 외부 세계와의 평화를 만들어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호의 존성에 기반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자.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인간만의 세계는 없다. 상호의 존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속에서 발생한다. 내 안의 평화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있다. 상호의 존성을 알면 진정한 사랑과 연대감이 발견된다. 내면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행위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변한다. 관계에서의 균형은 상호의 존성과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서 나온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공자는 인간의 행동과 말에서 반드시 정직과 진실성이 투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으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속마음을 표현하고 숨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진실한 마음은 항상 말과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속마음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평화를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속마음을 조절하거나 숨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속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그 감정이나 생각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충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말의 힘을 인식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표현할 때는 항상 진실성과 정직함,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자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항상 고려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이것은 속마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숨길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속마음의 정직과 진실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조화와 평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 자기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다면 승리는 당신의 것이다. 진정한 말은 마음에서 온다. 진실성 없이 말하는 것은 허무하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와 같다. 행동이 진실하다면 말 역시 그렇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고르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소통의 기술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데에도 있다. 말로 하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며 진실인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진실성은 가장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이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진실한 마음은 거짓말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부처와 공자는 각각의 문화와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 그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지침이 됩니다. 속마음의 가치와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그들의 교육은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처의 시각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이해되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입니다. 공자의 시각 속마음은 인간의 본성과 그 행동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속마음의 진실성과 순수성은 사회와의 조화를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속마음의 가치 향상. 부처의 시각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 속마음의 깊은 이해와 평화를 얻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생의 진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시각 꾸준한 학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속마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와의 상호작용 중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의 시각 속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명상과 인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나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공자의 시각 속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실성과 정직함을 통해 속마음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호하며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부처와 공자의 사상을 합치면 속마음의 가치는 개인의 내면의 평화와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최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의 기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속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핵심은 비슷합니다. 속마음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속마음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진정한 학습은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과정이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더라도 깨달은 마음은 그것을 극복한다. 속마음의 순수함은 세상의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지킨다. 행동의 근원은 내면의 가치와 그 가치를 보호하는 의지이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폭풍에서도 우리의 등대가 된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속마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명상은 마음의 문을 열어 속마음의 보물을 발견하게 한다. 진정한 지혜는 속마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호하는 데 있다. 속마음을 보호하면 외부 세상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게 된다. 깨달음의 길은 내면의 평화를 향해 진행된다. 세상의 기대와 속마음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라. 속마음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평화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진정한 인간성은 속마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데 있다. 자신의 내면을 알고 그것을 보호하면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게 된다.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속마음의 깊은 샘에서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이 흘러나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 가치를 굳건히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해 내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으며 학습과 성찰의 길을 걸을 때 공자의 지혜와 부처의 명상이 내 마음의 등대가 되어준다. 유혹과 시련,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속마음의 순수함은 나를 보호해 흔들림 없이 내 가치를 지켜내게 해준다. 명상의 깊은 숲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공자의 가르침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진정한 내 속마음의 보물을 발견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내 속마음의 가치는 영원하리. 그 깊은 가치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항상 살아있음을 느낀다.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이 흘러나와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그 가치를 깨닫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평화로운 삶의 길이라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비밀 공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란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처님은 인간의 고뇌와 아픔이 무지와 탐욕,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과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중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속마음을 지키는 것은 외부의 혼란과 교란, 그리고 내부의 갈등과 혼돈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처님은 이를 위해 마음의 중심을 찾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정진이라는 끊임없는 노력과 수행을 통해 가능합니다. 내면의 평화의 중요성. 내면의 평화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외부 세상의 소란과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함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조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온한 마음은 올바른 판단과 지혜로운 행동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부처님은 명상, 집중, 그리고 깨달음을 통해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팔정도를 따르면서 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깨끗함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속마음을 지켜야 하는가? 속마음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평화로운 마음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로써 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나 현대의 스트레스로 인해 불안과 고민에 시달리는 우리 모두에게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자신을 알면 천하를 안다. 모든 고뇌는 마음속에 있다. 그렇기에 모든 깨달음도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괴로움의 원인을 알면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알게 된다.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는 마음의 태도에서 나온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행복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지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해질 수 없다.
진정한 평화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장 귀중한 보물을 지키는 것과 같다. 깨달음은 마음의 빛이다.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보게 된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들여다보면 우주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행복의 길은 내면의 평화로부터 시작된다. 마음의 순수함은 가장 깨끗한 물과 같다. 그것은 모든 것을 명료하게 볼 수 있게 해준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외부의 세상은 우리 마음의 반영일 뿐이다. 평화로운 마음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든다. 공자는 교육과 학습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성장과 발전, 그리고 사회의 평화와 조화는 꾸준한 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공자의 교육론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공자는 학문과 생각이 멈추면 침체, 생각과 학문이 멈추면 위태로움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과 지혜는 수시로 진화하며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육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의 습득이 아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사회에 기여하는지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공자의 교육론은 내면의 성장을 중시합니다. 진정한 학문은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올바른 행동과 태도를 가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는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천의 중요성. 공자는 지는 학문을 중요시하고 덕은 행동에 달려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지식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혜를 실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공자는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천재, 뛰어난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꾸준한 학습을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지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발전. 공자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시하였습니다. 교육을 통해 얻은 지혜는 개인의 성장을 넘어서 사회 전체의 발전과 평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요약하면 공자는 꾸준한 학습과 교육을 통해 지혜를 얻으며 그 지혜를 실천하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우리는 자신의 속마음과 생각을 잘 다스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생과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학문과 생각이 멈추면 침체, 생각과 학문이 멈추면 위태로움. 지는 학문을 중요시하고 덕은 행동에 달려있다.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천재, 뛰어난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학습하는 사람. 내일을 알려고 하기 전에 오늘을 배우라.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며 경험은 실수에서 비롯된다. 학문 없는 덕이란 불완전하며 덕 없는 학문이란 유용하지 않다.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 알게 된 것이다. 교육은 말할 때의 힘, 행동할 때의 권위, 사고할 때의 풍부함을 주는 것이다. 학문의 깊이를 알고자 한다면 그 실천의 효과를 관찰하라. 실천 없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다. 지혜란 스스로를 알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능력이다. 모든 사람이 학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법과 시간이 다르다. 교육을 통해 얻은 것을 나누는 것은 지혜의 가장 큰 표시다. 가르치는 것은 2번 배우는 것이다. 최고의 교육은 우리 스스로에게 주는 교육이다. 상호의존성 또는 부처가 가르치는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은 모든 생명체와 현상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이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는 어떻게 속마음을 보호하고 동시에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의 연쇄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주변의 세계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마음과 행동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영향을 받고 주게 됩니다. 상호의 존성의 관점에서 우리는 타인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우리는 내면의 평화와 조용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 내면의 관찰, 그리고 주의 깊은 생각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호의 존성을 인식하는 것은
타인과의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과 행동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경험과 감정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타인의 감정과 생각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강조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을 키우며 그로 인해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상호의 존성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발전과 성장은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의 상호의 존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에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속마음을 보호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작은 섬이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일부이다. 내면의 평화가 외부 세계와의 평화를 만들어낸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상호의 존성에 기반한다. 나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돕자. 진정한 내면의 평화는 외부 세계의 혼란 속에서도 깨어있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는 상호 연결되어 있다. 인간만의 세계는 없다. 상호의 존성을 인정하는 것은 나와 타인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자유는 내면의 평화에서 시작된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결과의 연속성 속에서 발생한다. 내 안의 평화가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상호 존중과 이해에 있다. 상호의 존성을 알면 진정한 사랑과 연대감이 발견된다. 내면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자신을 아끼는 행위이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세상은 변한다. 관계에서의 균형은 상호의 존성과 독립성 사이의 미묘한 균형에서 나온다. 진정한 힘은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된다. 공자는 인간의 행동과 말에서 반드시 정직과 진실성이 투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본성과 행동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여겨졌으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속마음을 표현하고 숨길 것인지에 대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에 따르면 진실한 마음은 항상 말과 행동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은 부도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따라서 속마음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인간관계에서의 조화와 평화를 중시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속마음을 조절하거나 숨기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자기 성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속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그 감정이나 생각이 진정한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충동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여겨졌습니다. 공자는 말의 힘을 인식했습니다. 말은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속마음을 표현할 때는 항상 진실성과 정직함 그리고 상대방을 고려해야 합니다. 속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자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항상 고려하는 것을 중시했으며 이것은 속마음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속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거나 숨길 것인지에 대한 균형 잡힌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속마음의 정직과 진실성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조화와 평화는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반영한다. 자기를 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안다면 승리는 당신의 것이다. 진정한 말은 마음에서 온다. 진실성 없이 말하는 것은 허무하다. 자신의 속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진정한 지혜를 가질 수 없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와 같다. 행동이 진실하다면 말 역시 그렇다. 진실을 말하되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고르라.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소통의 기술은 말하는 것만큼이나 듣는 데에도 있다. 말로 하는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며 진실인 모든 것을 말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진실성은 가장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기초이다. 소통은 단순히 말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진실한 마음은 거짓말 없이도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듣지만 당신의 행동을 보고 판단한다. 진정한 지혜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다. 부처와 공자는 각각의 문화와 시대에 큰 영향을 미친 사상가로 그들의 가르침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지침이 됩니다. 속마음의 가치와 그것을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그들의 교육은 통합적인 관점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처의 시각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과 번영의 원천입니다. 이것은 세계와의 연결을 통해 이해되고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핵심입니다. 공자의 시각 속마음은 인간의 본성과 그 행동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중심입니다. 속마음의 진실성과 순수성은 사회와의 조화를 유지하는 기초입니다. 속마음의 가치 향상. 부처의 시각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 속마음의 깊은 이해와 평화를 얻습니다.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고 인생의 진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자의 시각 꾸준한 학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속마음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사회와의 상호작용 중에도 자신의 속마음을 잃지 않고 그것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의 시각 속마음은 세상의 유혹과 고통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명상과 인지를 통해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나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거리를 둡니다. 공자의 시각 속마음을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진실성과 정직함을 통해 속마음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보호하며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부처와 공자의 사상을 합치면 속마음의 가치는 개인의 내면의 평화와 사회와의 조화를 통해 최대화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깨달음과 사회의 기대와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속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핵심은 비슷합니다. 속마음의 가치를 높이고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그들의 사상을 통합적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속마음의 진정한 가치와 그것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속마음의 평화는 외부의 혼란 속에서도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 진정한 학습은 내면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보호하는 과정이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하더라도 깨달은 마음은 그것을 극복한다. 속마음의 순수함은 세상의 모든 혼란에서 우리를 지킨다. 행동의 근원은 내면의 가치와 그 가치를 보호하는 의지이다. 마음의 평정은 외부의 폭풍에서도 우리의 등대가 된다. 세상과 조화를 이루려면 먼저 자신의 속마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명상은 마음의 문을 열어 속마음의 보물을 발견하게 한다. 진정한 지혜는 속마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보호하는 데 있다. 속마음을 보호하면 외부 세상의 변화에도 굳건히 서 있게 된다. 깨달음의 길은 내면의 평화를 향해 진행된다. 세상의 기대와 속마음의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라. 속마음의 깊은 부분에서 나오는 평화는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다. 진정한 인간성은 속마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세상에 표현하는 데 있다. 자신의 내면을 알고 그것을 보호하면 세상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서게 된다. 내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속마음의 깊은 샘에서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이 흘러나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그 가치를 굳건히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해 내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으며 학습과 성찰의 길을 걸을 때 공자의 지혜와 부처의 명상이 내 마음의 등대가 되어준다. 유혹과 시련, 세상의 모든 폭풍 속에서도 속마음의 순수함은 나를 보호해 흔들림 없이 내 가치를 지켜내게 해준다. 명상의 깊은 숲에서 부처의 깨달음의 빛이 나를 비추고 공자의 가르침이 내 가슴에 와 닿을 때 진정한 내 속마음의 보물을 발견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내 속마음의 가치는 영원하리. 그 깊은 가치를 아무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는 그것이 항상 살아있음을 느낀다. 부처와 공자의 가르침이 흘러나와 속마음을 아무에게나 말하지 마라. 그 가치를 깨닫고 보호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와 평화로운 삶의 길이라 깨달았다.